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국장하고는 좀 다르게 힘을 내지 못하는 국내 증시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개별주 위주로의 시장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변화되기 시작을 할 시점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밤 미국장에서 이제 상승 흐름에 나왔던 기대를 가질 수 있던 요인도 이제 지난번 그 FOMC 회의에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9월달 인하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이제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비농업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이제 예상치를 좀 크게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제한하기도 했었지만, 그 타겟이라는 기업,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려면은 이런 이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타겟이라는 기업 실적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포감으로 이전처럼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잭슨 홀 미팅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의 단기적인 키워드, 이 큰 흐름을 봤었을 때 키워드는 경기 쪽, 이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이동을 저는 했다라고 이미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인하와 관련된 수의 업종 내에서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또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은 조금은 눌려 있는 종목들 내에서, 특히나 오늘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개인 수급 들어올 수 있는 테마 내에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현대 에버다임을 편입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을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자, 현재 이제 포트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목표가가 24,500원인데 예, 오늘도 또 24,200원까지 가서 체결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체결이 되게 되면은 40% 정도 딱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면 아마도 1차 누적이 이미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30% 정도 추가적으로 누적 수익이 반영이 되면은 한 70% 정도까지 좀 올라갈 거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1차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갔었고, 저는 이제 녹십자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홀딩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깊게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 대부분 좀 많이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조선 쪽과 관련해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큰 추세 자체는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HD현대 중공업 물론 2차 목표가는 다 도달했습니다. 수십 프로 정도 올라갔지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바닥 구간 잡는 거 확인하고 나서 또 대응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바이오 뻔하죠. 이런 사파 플랫폼 쪽 관련된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에버다임 어제 편입을 했었고 바닥 구간에서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2% 정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부분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차트가 비슷합니다. 고점에서 많이 눌려 있고요.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 오늘 약간 단봉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 양을 보시면은 거래가 어제 많이 터진 상황에서 오늘 그냥 약간 한 3에서 5% 정도까지는 빠져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거래가 어제처럼 터지면 안 된다. 최소한 절반 이하에서만 터지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이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FOMC 이전에 파월 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발언과 어느 정도 폭을 좀 과연 이야기할지 우려감과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같이 지금 공존하는 시장이지만 최근 이 파월 의장이 그동안 발언을 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공개됐던 주요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은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이 잭슨 홀 미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글로벌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 피봇 기대감이 잭슨 홀 미팅 이후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도 그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주간 수익률 S&P 500의 주간 수익률의 통계를 보면은 한 2020년인가요? 몇 년 동안,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 상승을 했던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더 많이 올라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발언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빠졌던 기억보다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올랐던 이런 확률들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은 바닥이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 말씀드릴게요. 3,545원, 종목명은 다스코라는 기업입니다. 저한테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달 제가 막판에 역전을 당했죠. 그러면서 자축 공연이 아니라 축하 공연을 했었는데 이 종목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자축 공연에서 축하 공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사실 뭐 다스코뿐만 아니라 뭐 현대 에버다인, 뭐 데모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개별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시장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연속적인 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수는 약간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트레이딩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움직일 시장이거든요. 지수 자체가 상방에 좀 막혀있는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자리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다스코 같이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이 매크로에도 저는 이 건설업종이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고, 최근에 뭐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트럼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나 아니면 베팅 사이트에서도 이 해리스와 이 트럼프의 이 격차가 조금씩 다시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급은 이동되기 때문에 이 해리스 쪽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쪽으로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차트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항상 아무리 테마가 짙은 종목이다 할지라도 전방 산업을 같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성광밴드하고 이 태광, 이 피팅바블 관련된 기업들을 시장 흐름에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지금 수십 프로 가깝게 지금도 수익권에 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게 테마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방 산업의 이 업황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 조선업에 대한 이런 전방 산업이 좋았고, 실제로 뭐 대한고래나 아니면 트럼프 수혜주로서 이 석유 수출수를 늘렸을 때 피팅 쪽이 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뿐만 아니라 업황 그리고 국내외 이런 테마성 정책 이런 거에 좀 맞물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나 이런 건설기계 쪽을 지금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했었을 때 지금 이 FOMC 의사록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신하는 단계까지 올라왔고요. 실제로 50bp는 한 38% 정도, 그리고 25bp 같은 경우에는 62%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시장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는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건설주들이 최근에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들 또는 이러한 금융주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들은 결국에 이 통화 정책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인하와 관련된 수요 업종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주, 이 전방산업 자체가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좋지 못했지만 결국에 인하가 됐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겠다라는 국내외 관련된 이런 또 흐름들, 정책적인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미국의 제3 후보인 이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대선 도전을 포기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거는 어제도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뭔가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나 지지율 자체가 시장이 슬슬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럼 결국 시장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폴리마켓, 이 베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된 예측치를 이제 아무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이전에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해리스로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역전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트럼프 쪽에 대한 이런 베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케네디 주니어의 이 무소속 후보가 만약 사퇴했었을 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자, 이 빨강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때는 해리스가 역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신재생 쪽, 물론 뭐 CSND나 이런 애들의 실적이 또 같이 괜찮게 나와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뭐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 뭐 낙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이때부터 유난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 전부터 트럼프가 다시 해리스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격차 또한 지금 이전에 뭐 한 4% 정도에서 5%, 지금은 7%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장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사는 거 무섭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의 접근을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자금들이 좀 바닥주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잡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케네디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기사가 나와주고 실제로 정말로 지지를 하겠다, 뭐 합류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래도 순간적인 이런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아마도 좀 목표가 한번 체결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또 다섯 골 편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사실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리도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은 각국에서 지금까지 고금리 때문에 어려웠던 경기 부양책을 또 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이 건설이나 또는 뭐 소재, 산업재 이런 부분에 대한 부양책 관련한 기대감, 이런 부분 다스코에 또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약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 주택 가격,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이제 신축이 먼저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얼어죽어도 신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주다가 이제 신축이 넘어가니까 또 이번에 8월 8일날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또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결국에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살고 싶어하는 집을 늘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규제 완화가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건설사들한테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슈도 결국엔 다시 한번 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추후에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건설 업황에는 확실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찍혀서라기보다는 약간 시장의 흐름에 지금은 그래도 부담이 없으면서 좀 맞아 떨어지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좀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항상 휴전을 앞두고는 전쟁이 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과거에 뭐 6.25 때도 마찬가지, 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이 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인하기 직전까지도 사투를 벌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때는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격화되는 부분들도 그런 논리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는 아무튼 제가 추후에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850원, 2차 목표가 4,450원, 손절가는 3,300원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공개방송은 원래 제가 4시에 진행을 하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오후 저녁에 8시에 공개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뭐 시장 어렵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의료 AI 테마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포트 구성만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분기 주도할 수 있는 업종과 또 관심주도 공개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8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